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입증 방법을 강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체부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 이미 고지한 바 있고요. 오늘은 그에 대한 증거 조사를 했으니까 그 정도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입증계에 관한 의견을 지난 기일에 들으신 거지. 지난 기일에 그에 듣고 관해서 체부를 고지했죠. 예, 그러니까 채택이 예. 됐으면 예. 그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공판기일에서 증거 조사가 시행됐는데도 그 관련성 여부를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오늘 증거 조사한 이 증거들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다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채택도 한 것이고 그 요지를 간략하게 듣는 방식으로 조사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성 네. 판단으로 벌써 결론을 내리신 건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결론 얘기가 왜 나와요?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는 하지 재판장님께서 마시고요.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양형이 됐든 공소사실 입증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꼭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 특검에서는 더 추가로 그 신청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없고, 피고인 측에서는 어떠세요?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지난 이제 준비 기일에서 박종준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준에 대해서 관련성 더 추가 신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특검 측의 의견이었고 그 의견을 수용하셔서 그래서 박종준에 대한 증인 채택을 기각하셨습니다. 그 증인 신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내란 사건에서는 박종준이 채택이 됐습니다. 특검 측 증인으로요. 그리고 특검 측 증인으로 신청이 돼서 이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이 다뤄졌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그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증인신문 기록을. 그리고 같은 재판부시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께서 당연히 현저한 사실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사건에서는 특검 측에서 박종준에 대한 증인신문은 허용이 되고 이 사건, 진짜 본류의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지금 피고인 측에서 그 증인신문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 채택을 보류하고 저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에서 박정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증인신문 조서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재판장님, 입수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재판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박정준을 또 신문하자 뭐 이런 취지신가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죠. 재판장님, 증인 저희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아니 같은 말을 지금 같은 말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니까 박정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난 기일에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그 얘기를 다시 꺼내시니까. 그런데 같은 재판부에서 지금 그 증인 채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추가로 거죠. 신청할 증거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각을 세우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지난 기일에 다 그에 대해서도 고지를 했고 그 박정준에 대한 신문 내용이나 이런 게 꼭 증거로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 증인신문 조서나 이런 걸 받아서 제출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요. 지금 검사는 특검 측은 이 부분이 분명히 별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기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공소사실 동일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재판부께서 기각한 증인인 박종준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사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은 일방적으로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에 증인신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주장이 현저히 전후가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재판부에서 한쪽에서는 증인 채택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을
부채택해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 PPT 12면에 간단히 기재된 내용입니다.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증인신문을 좀 신청하고자 합니다.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 측과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 측에서는 추가로 증거 신청하는 의견을 개진하시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12면입니다. 예, 해당 PPT. 절차적 요청 1 해서 이제 김성훈 전 차장 이제 증인신문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안보폰을 관리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제 안보폰을 관리한다는 업무가 불출하고 그 다음에 그 성능 유지를 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그 사용 내역이나 그 사용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경호처의 관리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사건의 박종준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박종준조차도 경호처장으로서 해당 안보폰에 대해서 관리 업무를 경호처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불출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재한다는 것이지, 이에 관해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누가 사용하였는지,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권한이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 이와 같은 업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법정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박종준 같은 경우에 스스로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경호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라고 증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어서 통신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진술하면서 그에 더해서 경호처 전체가 마치 통신 업무에 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본인이 직무에 대한 경험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의 업무가 상당히 오래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통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에 관해서 실제로 이제 경호처가 안보폰을 관리하고 이 관리 업무의 내용으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하기 위해서는 김성훈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김성훈을 증인신문한 건 아니에요? 1심에서 신문한 내용하고 새롭게 신문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저희도 사정이긴 한데 네. 항소심부터 저건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공판 준비기에서 진입을 기약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내랑 관련 사건에서 박종준의 어떤 진술을 또 보니까 이게 이 사건 1심에서의 진술하고 좀 약간 많이 빼다른 그런 내용들을 진술을 해서 좀 피고인과 변호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관련된 피고인과 관련된 이 문제가 된 안보과 관련된 사실과 관련해서 좀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물었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김성훈 증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종준 증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총 이제 이 안보권 지급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한 거는 물론 여러 가지 거시 문제가 있습니다. 총 4명의 진술이 지금 여러 가지 엇갈렸습니다. 2심에서 김성훈, 박종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늘 항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 명확한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진술했다기보다는 좀 추측, 가정, 그다음에 어떤 뭐 계엄이라는 큰 일에 처하게 된 개인적인 당황, 혼란 이런 속에서 진술의 부분이 나와서 그런 바에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람을 모두 다시 불러가지고 진술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김성훈 가장 이제 이 안보폰 보안 업무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김성훈을 대해서 엇갈리는 부분, 그리고 명확하게 짚고 넣어야 될 부분만 저희가 좀 추가로 신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요 시간은
뭐 1심 때처럼 뭐 2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제일 예상으로는 약 30분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